자, 그 상대 배우자가 있어요. 그죠? 배우자한테는 뭡니까? 이 외도가 청천벽력, 뭐 날벼락이라 그러네? 진짜 날벼락 맞는데 이게 날벼락. 이거 완전 날벼락이에요. 왜? 내 인생 전부가 다 무너지는 날벼락이야. 이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세상에 없어요. 자다 말고 갑자기 한 대 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완전히 그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거의. 거의 날벼락에 죽음에 맞먹는 그런 날벼락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 경우에는 아예 날벼락을 맞아버리고 나니까 다시 니랑 안 살아. 그러고 팍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이혼합니다. 이걸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바로 뭐냐면 잘됐다 너 아주. 그동안 내가 호시탐탐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됐다. 그리고 바로 이혼해버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남편 애도가 딱 발생이 딱 됐을 때 아내의 반응에 의해서 뭡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이 다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여를 막느라가 필요 없어. 회복이고 뭐고 지랄이고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가는 진짜 이혼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생활 내내 안 좋았던 거예요. 결혼생활이. 그 사람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바로 기억들이에요. 그런데 결혼생활이 내내 괜찮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잘 오다가 물론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서는 편안하게 잘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결혼생활 내내 걸리기만 해봐라. 너 한 번만 걸려봐라. 그래서 걸리면 너 뒤졌다 이래가지고 바로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혼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아내들이 바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벼르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이 벼르면서 살아온 날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엄청난 데미지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날벼락 맞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잘 살아온 게 없어요. 그냥요. 자, 벼르고 있다가 걸렸다 이러면 이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외도 중이에요. 잘 됐다 아주 그냥. 이게 자기가 외도 중에 있는 날이 둘 중에 하나예요. 벼르고 있던가 자기가 외도하고 있던가. 그래서 딱 꼬투리지 않으니까 그걸로 끝장내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합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이것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 이걸 선택 못합니다. 왜? 요 잘 살아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날벼락 맞아서 죽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진짜 이혼 수십 번도 이혼을 더 생각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냐? 심리장애가 아니거든요. 잘 살아온 게 깔려있는 거 일로 회복하고 싶어 해요. 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선택을 합니까? 서둘러요. 빨리.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빨리 서두르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던 이걸 가지고 그렇게 가면 일단은 찾습니다. 뭘 찾냐면 정보를 찾아요. 무조건 해결에 관련된 있는 정보를 찾습니다. 해결에 대한 정보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찾는다든가 또는 영상을 찾는다든가 또는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가 요거 괜찮겠다 그러면 뭐 상담을 한다든가 또 뭐 역술인을 만나러 간다든가 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다든가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싶거든요. 빨리. 그런데 이게 빨리가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수순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갑니다. 내가 속이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빨리 안 해준다고 땡깡 부린다고 해줍니까? 가보니까 안 해주는 거야. 기다리래 무조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기다리라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갑니다. 어디로? 여기 하다못해 안 되면 동물병원이라도 가야 되는 거야. 거기 가서라도 뭘 해야 돼.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치료 잘 못하는데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치료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심각해지는 걸 몰라요. 차라리 거기서 버티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라는 이런 거를 굉장히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뭐 다른 거를 선택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합니다. 그러면 상담실도 가게 되고 상담하러 다니죠. 많이 다닙니다. 워낙 자료와 정보는
상담을 해야 치료가 된다로 나와 있거든요. 다들.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르죠. 상담하면 치료 안 된다 주의잖아요. 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바닥에 있어 보니까. 그래서 상담하면 절대 치료 안 되는데 계속 상담만 찾아다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에 걸렸는데 자꾸 뭐하러 상처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약 먹으면 낫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약 타러 다니는 거랑 같아요.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속이 너무 아파서 위장약 달라 그러는 거랑 같아요. 그럼 보니까 위장약 맞거든. 위장에 문제가 생긴 게 맞거든. 증세를 보니까. 그럼 위장약만 줍니다. 위장약 먹으면 납니까 암이? 안 난다고요. 더 잘한다고요. 점점점. 그래서 상담실 걸치면은 더 악화된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연히 이제 영상도 봤어. 이랬었구나. 야, 내가 이걸 몰랐었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상담해 주세요. 분명히 제가 거기다 써놨거든요. 상담하지 말라고. 영상에 의존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무조건 상담해 달래요. 왜? 이 습관 때문에 그래. 이 정보들 때문에. 즉 정보의 역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담을 또 해달라. 상담하지 마세요. 그냥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법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치료에 관련된 걸 얘기 나옵니다. 근데 쟤들이 또 뭐가 있냐면 테라피 투어 있죠? 근데 요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에 19일부터 24일까지다. 근데 내가 1일날 연락이 왔어. 19일부터 24일 못 기다리겠는 거야. 19일을 못 기다리겠는 거야. 아니 몇 개월 동안을 이렇게 찾아다녀놓고도 19일 못 기다려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요 바로 전에 17일날 10주짜리 과정이 또 있어요. 10주. 이것도 못 기다리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나 계속 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만. 기다리세요. 이날. 또 필요하면 이날 이렇게 기다리세요. 이때 진행하면 됩니다. 요때 진행하면 5일이면 되고요. 이때는 10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2주짜리 과정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안 기다려요. 못 기다리겠대. 그래서 신청해놓고 이메일이 잔뜩 옵니다. 상담해달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서두르기 때문에 돼요. 이 서두르면 미안한데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기간이 됐는데 왜 치료가 잘 안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쯤 와 있나요? 왜?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치료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해는 해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3개월.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연장된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순간. 왜? 서두르는 순간 안 돼요. 이게 치료 자체가.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자기 빨리 뭔가를 이렇게 회복하려. 빨리 이렇게 회복하려 그러면 그냥 가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리고 믿고 그냥 맡겨두면 돼요.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수술해서 어련히 알아서 완치시켜 줄까? 그런데 자꾸 서두르면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가 났어. 빨리 치료하고 지금부터 확 뜯어버리고 내가 막 그거 그런다고 됩니까? 실밥 뽑아야 되는데 날짜 조기에 너무 서둘러가지고 다 뽑아버리고 자기가. 그거 백날 가면 또 재수술해야 돼요. 그런 원리랑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때 되면 다 치료됩니다. 지금까지 1년이도 그렇고 2년도 그렇고 6개월도 그렇고 3개월도 그렇고 이거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찾아왔잖아요.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코 골란 그 2주 3주 물론 고통스러워서 그렇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자꾸 서두릅니다. 서두르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자꾸 회의감을 들게 되고 점점점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자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건데 자기 스스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19일까지 좀 기다리세요. 1일이잖아요. 이제 그래봐야 한 2주인데 기다렸다가 차분히 이제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날짜 어떻게 보면 받아놓은 거예요. 수술 날짜 받아놓은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수술만 하면 이제 살아나고 이제 행복해지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런 서두름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치료를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도. 급해요. 급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나는 지금 다급해요. 이거를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들어가냐면 치료법이 여기에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치료법은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가도록 돼 있어요. 아니 약 하나 딸랑 먹으면 바로 낫는 그런 병인 줄 아나 봐요. 심리장애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 날벼락 아니라니까. 인생 날벼락 아니에요. 가서 머리 꼬대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전환 딱 시키면 바로 낫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다시 회복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라는 놈이 걸려요. 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거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게 되면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막 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서두르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저들이 쓰는 방식은 예를 들어 3개월, 예를 들어 또 1년 이렇게. 그러나 여기 돈 안 들이잖아요. 스스로들이 꾸준하게 해서 자기 인생 전부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들을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뭐를 합니까? 다른 상담실 갑니다. 진짜 많아요. 의외로 다른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자료를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니까 요것도 괜찮네. 영상 열심히 다른 영상 또 열심히 봅니다. 제가 알아요. 그리고 다른 자료 정보 찾아가지고 또 이것도 막 이거 두 개 짬뽕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치료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치료 과제가 나가 있습니다. 치료법이에요. 치료 과제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여러분들 벌써 이미 심리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하나만 안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과제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썼다 그러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요게 과제가 나가 있는데 요 과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되면서 치료를 꾸준하게 해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7개야 그러면 7개 약이 있어요. 약이 7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하나만 먹어도 낫는 줄 알아봐요. 7개를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서두르다 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한 5알을 또 다른 데 가서 가져와가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몰라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약이 아니에요. 독이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가다 보니까 이건 너무 길어. 재미없어. 여기가 더 빠른 것 같아. 이게 뭐 하는 길이에요? 여기가 해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다른 거 딱 접목되면은 즉각 해리로 들어갑니다. 해리가 뭡니까? 본인이 감당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영역이고요. 그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왜?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울증에 빠뜨려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우울증에 빠뜨려서도 안 되고, 중독증에 빠뜨려서도 안 돼요. 원래대로 회복을 해서, 잘 살아온 그때로 회복을 해서, 여기에 플러스 행복의 감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야 미래라는 거를 행복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거를 행복으로 만들고, 그래야 미래로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잠시 기분 좋으니까 이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로 걸려 들어가 버립니다. 왜? 편안해 본 적은 있거든요. 편안해 본 적은. 여기는 신나고 재밌고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는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여기에 치료교육 받는 사람 1000여 명 가까이 넘어가는데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아마 일로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서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점점 서두른다는 얘기는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다 보면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1년 금방 갑니다. 3개월도 금방 가고요. 여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 알잖아요. 교육 10주 과정 했는데 언제 10주가 간지를 몰라요. 어젠가 이렇게 오늘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했던 얘기예요. 먼 옛날 얘기. 남편 애도가 불과 3개월 전에 죽느냐 사느냐로 왔던 분인데 먼 옛날 얘기 같아요. 아련하게. 먼 옛날 얘기 같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치료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완치가 된 건 아니에요. 언제 이게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재발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재발 아시죠? 지난 시간에 재발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또 뒷박 한 대만 편안했다가 날벼락 맞으면요 더 아파요. 그래서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믿어서도 안 되고 치료되는 그날까지는
그리고 자기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두르면 절대 안 돼요. 서두르면 무조건 치료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